안녕하세요. 우리가 전번에 했던 내용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즉이라는 이 관념을 전부 이해하셨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서 제일 혹은 불교에서 제일 이 중점을 둬서 이해해야 될 부분, 그것도 반드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바로 공이에요. 공. 근데 자, 반야학에 의하면 이 안경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야학에 의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텅 비웠다, 텅 비웠다. 이런 말들로 공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이해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안경은 반야학에 의하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공의 형식으로 있다. 공의 형식으로 있다. 있는데 공의 형식으로 있다. 있는데 공의 형식으로 있다. 그 공이라는 존재 형식으로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반야학이지.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은 텅 비운 것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반야학에 의하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어디 누가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네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무자성이야. 그 형식으로 있는 거야. 그 형식으로 있는 거야.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없다.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공의 형태로 있다. 공의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있다. 그것을 가유라고 그래요. 가유라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noth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말했지만 노자 도덕경에서도 어떤 장자에서도 텅 비운다. 그 다음에 텅 비어있다 라는 말들이 나와요. 텅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든다.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텅 비운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실체로 있지 않다. 실체로 있지 않다. 네가 지금 드는 그 반감의 정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반감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반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감을 자세히 들여다봐봐. 자세히 들여다봐봐. 있는 그대로 봐봐. 그러면은 그 반감이라는 것은 여러 인연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인연 혹은 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연, 연기. 연기라는 말과 인연이란 말은 거의 같이 쓰이는데 연기는 인연, 생기, 인연에 따라서 드러난다. 인연에 따라서 드러난다. 자, 여기서 무엇이 존재성을 드러내는 상태, 존재성을 드러내는 상태를 생겨났다고 하지 않아요. 생기했다, 드러났다, 현현한다,
드러난다, 현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야학의 공이나 노자나 장자를 잘못 배우면은 아무것도 의지를 부여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아주 높은 경지로 이해하는 혹은 말하는 헛똑똑이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방식에 관한 거지. 어떤 제대로 하는 방식에 관한 거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는 이 행위 자체를 무화시키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반야학에서 공을 말하는 것은 고통의 정체를 알려주고 그 고통이 인연생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줌으로써 수준 높은 생명력이 유지되는 삶, 제대로 된 생명력이 발휘되는 삶을 도모하는 거지, 생명력 자체도 발휘시키려는 의지를 무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 다음에 그것의 진리성을 이해한 것. 진리성은 뭐로 파냐?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그래, 반야심경에. 즉시요, 즉시. 색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진실과 함께 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이 진실성이 현상성과 함께 있다. 현상성과 함께 있다. 이 대비시켜서 말하는 거는 반야학에서 색을 버리고 공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색과 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갖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대립되는 방식의 존재 형식,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으로 실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비실체성을 폭로함으로써 실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색과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모습인 비실체성, 이것 사이에 그 긴장을 이해함으로써 자기 내면의 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면의 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반응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활동성, 탄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반야학에서 도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잘못 배우면은 이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원래 없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다. 이건 뭐냐? 이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인데 실유의 형태가 아니라 가유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공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공의 형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의 형태로 있으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나한테 있는
습성이나 성향이나 혹은 강요된 관념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관념들, 뭐냐, 그것이 명품이니까, 혹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혹은 그것이 비싼 거니까, 쓰고 있으면 폼나니까, 이런 관념들의 생산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라는 것이, 네가 어떤 것에 대한 그 습성이라는 것이 원래 진실이 아니야, 실체가 아니야, 이걸 폭로해 주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 너의 잘못된 습성으로 사느냐, 잘못된 관념으로 사느냐, 잘못된 욕구로 사느냐. 이 물건을 보고 너는 어떤 감동을 느꼈어? 어떤 매력을 느꼈어? 네 안에 색즉 시공이 형성하는 그 긴장 상태에서, 그 긴장을 유지된 그 마음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 네가 발견한 그 매력은 무엇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이 비불교적 태도고, 물건을 안 사는 것이 불교적 태도고,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비반야적이고, 물건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반야적인 것이 아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나 안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라. 관하라면 관. 그 마음의 자제의 상태를 관해라. 관해보면은 너의 진실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너의 진실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너의 진실한 소유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반야학에서 나오는 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태도를 가져버리면은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일단 이런 관계적 세계관을 잘못 배우면은 일단 의욕을 안 가지려고 그래. 의욕을 안 가지려고 그래. 의지를 안 가지려고 그래.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도외시해. 이것이 아주 큰 착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강요된 관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살아야 된다. 밖에서 강요되거나 내가 잘못된 습성으로 소유한 그 관념의 정체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면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잘 훈련된 상태에서 나오는 내면의 어떤 충동, 내면의 어떤 진실한 어떤 횃불 같은 거, 그것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공은 이 세계의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계의 진실을 습득하는 목적은 뭐냐? 네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나가 다 너의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생명의 공간이다. 생명의 공간이어야 된다. 생명의 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야구할 때 배트를 휘두르는데 힘을 빼라 그러거든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야, 아마 선수들은. 그럼 힘을 빼. 힘을 빼라는 이 말은, 힘을 빼라. 그냥 아무것도 뭐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쳐라, 이 말이 아니에요. 힘을 빼야 적중할 수 있다. 힘을 빼야 적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힘을 빼는 목적은 더 세게 정확히 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힘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충 설렁설렁 설명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공은 우리에게 이 세계의 진실을 알게 해줘요. 그 세계의 진실을 알게 해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느냐. 나를 하나의 어떤 특정한 관념이나 어떤 습성에서 형성된 의지에 제한되지 않고 나 하나가 온전한 우주적 생명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생명의 현장이다. 생명의 현장이다.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거,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자, 다니던 회사에서 네가 갖는 고통이랄지 불안, 불편함, 그것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 그러면 아마도 네가 가지는 불편함이나 불안, 실망 이런 것들이 정체가 없이 네가 잘못된 관념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왜 제대로 된 삶을 꿈꾸면은 항상 이혼을 생각하느냐? 네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관념이나 인상, 느낌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들여다봐라. 그것은 너의 잘못된 습성이나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로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생명을 회복시키고 진실된 삶, 의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지, 이 공이 생명에도 무덤덤해지고 의욕도 도외시하고 성공도 살피지 않으려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색 속에, 그러니까 색에 공이 관여되어 있고 공에 색이 관여되어 있다. 공과 색이 서로 섞여 있다. 서로 삼투되어 있다. 이 말은 이 현상적인 것과 진리적인 이 관계에서 너는 이 둘 사이가 두 개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경험해라. 그러면은 네 안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제대로 반응하는 탄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 탄성이 너를 살아있게 할 것이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을 공부해야 돼요.